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악연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기 준철학관의 협주입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네요. 전주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증권 가지고 재미를 좀 보셨을 거예요. 저번주 금요일날 제가 샀다 그랬죠. 요번 주가 되게 불안해서 요번에 이제 금수로 흐르기 때문에 많이는 안 사고 월요일날 다 팔고 기다렸어요. 목요일까지. 목요일 오후부터 사가지고 금요일 오전까지 사서 전 조금 재미를 봤어요.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오늘이 일요일이고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그래서 제 아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음 주 올라가신다 그랬는데 저기 미국 증시가 떨어져서 걱정된다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다음 주에는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에는 화토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는 청기의 흐름이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항상 화토 기운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 그랬죠. 강해지면 증권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조금 재미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분들한테 구독을 좀 해주셔서 가주 공부를 전혀 몰라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악연이 되는 사람들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릴게요. 1월달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나눠서 이제 월별로 자기가 이제 양력으로 태어난 달만 알면 피해야 될 악연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역학 공부를 모르셔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신경을 좀 썼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희 씨 거를 좀 수정해서 한번 해드리려고 했어요. 왜 이거를 수정하려고 했냐면은 신천지에 제보가 왔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회장 그 생일 때 몇 번 참가하신 분이 이름은 안 밝히시고 생일 때 참가를 했는데 이 날짜가 조금 틀리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태어난 날은 사실 똑같은 개일주라 성격이란 건 좀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운이 조금 틀리더라고. 그래서 그 운은 이따가 제가 끝날 때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왜 오늘 이만희 씨 수정분을 못하냐면, 요새 코로나 관련된 거 하고 또 뭐 이만희 씨 관련된 거는 전부 노란 딱지가 붙어요, 노딱이.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이 어떤 악연을 피하는 방법을 방송하려고 그러는데 노딱이 붙으면 제가 방송하는데 좀 무리가 돼서 이만희 씨는 잠깐 수정분을 조금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만희 씨 거를 하려고 7, 8월생을 잡았어요. 원래 1, 2월부터 해야 되는데 다음에는 그럼 7, 8이니까 어때요? 11, 12월 이런 식으로 해서 시리즈로 한 5편 정도 찍으려고 그래요. 악연은 피해야 되잖아요. 악연이라는 거는 어떤 때 제일 나쁘냐면 일단 결혼이 제일 악연이 나빠요. 결혼은 이제 평생 같이 살아야 되니까 결혼할 때 이런 사람을 피하는 게 좋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할 때 동업관계 이런 사람도 악연이 되게 되면 나중에 뭐 토사구팽을 당한다든지 굉장히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원을 쓴다든지 같이 또 뭐 동거를 한다든지 이런 때는 이 악연을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방송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8, 9월생들은 음력으로는 이제 7, 8월생이고 양력으로는 이제 8, 9월생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8, 9월생들은 일단 금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양력으로 8월달, 9월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오행의 기운 중에서 금기운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금이 강하면 성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 겉으로 보는 성격이 금이 강한 사람들은 굉장히 결단력이 강해요. 좀 차가운 느낌이 들어요. 우리 금기운이 강한 사람은 이제 역학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숙살 기운이 굉장히 세다 그래요. 이제 금은 칼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차가워 보이는 인상이 대체로 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7, 8월생들을 피하는 사람들은 좀 차갑거나, 그 다음에 금이 좀 많은 사람은 좀 뚱뚱한 편이에요. 또 그 다음에 골격이 조금 큰 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양력으로 8, 9월생을 피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관지에 해당하는 거고, 폐, 그 다음에 내장의 기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 기운이 많다는 건 뭐냐면 뼈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절대 부러질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너무 강하니까, 예를 들어서 척추가 금이에요. 이렇게 뼈니까. 근데 이게 너무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뼈가 평창하라면서 이걸 잡고 있는 건 목이거든. 그러니까 목 기운이 약해지니까 어때요? 디스크가 발생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없는 사람이다 하면, 목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 예를 들어서 금기운이 강한 사람하고 잠자리를 갖는다든지 오래 같이 살게 되면 목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겠죠. 그거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쉽게 알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잡고 있는 근육이 약해지니까 어때요? 이렇게 자꾸 헐거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7, 8, 9월생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오래 살거나 잠자리를 하게 되면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악연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알기 쉽게끔. 모든 사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주를 보시면 여기 화면을 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 처음에 나오는 위에 이제 연 한자로 연, 월, 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양력 9월생을 지금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연, 월, 일에서 여기 보면 여기 요 위에 글자 있죠. 요걸 이제 일간이라고 그래요. 나에 해당하는 거예요. 본인. 이게 띠고 이게 월이고 이제 일천간. 요게 이제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은 거는 금에 해당하는 오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연월 일해서 이렇게 검정색으로 보이죠? 이 검정색은 물에 해당하는 오행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거 있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거는 토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본인 생년월일만 만세력에서 이렇게 넣으시면 내가 과연 뭘로 태어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빨강색으로 이렇게 칠한 거는 이제 본인이 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목으로 태어난 사람부터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태어난 날이 목으로 녹색으로 칠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본인은 나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이런 8, 9월생을 만나면 이 8, 9월생은 뭐가 많냐면 금이 많다 이 말이에요. 큰 칼이 이렇게 2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리면 땅이 있을 거고 햇볕이 있을 거고 물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큰 칼로 나무를 때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나무가 어때요? 분질러지겠죠. 그러면 이 칼은 본인한테는 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관재수, 윗사람, 명예, 자존심, 법적인 문제. 그러면 이렇게 나무로 태어난 사람이 양력으로 8, 9월생을 만나게 되면 관재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악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건강으로는 어디가 나빠지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목은 우리 인체에서는 근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간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경계통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근육이 느슨해지니까 어때요? 뼈는 기운은 강한데 어때요? 자꾸 이렇게 잡고 있는 근육이 약하니까 돌출이 되겠죠. 돌출이 되니까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태어난 날이 목으로 태어난 사람. 그러면 간 기능도 굉장히 약해지겠죠. 신경도 굉장히 예민해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화로 태어난 사람들. 만약에 태어난 날이 이렇게 빨강색이야. 그러면 본인은 이제 불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불이 있으면 이제 땔감이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이 이렇게 내가 많은데 또 이런 8, 9월생을 만나면 금이 또 많아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 물이 있고. 그럼 이 불이 본인이란 말이에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한다는 얘기지. 이 땔감이 이제 엄마고 문서고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가 아랫사람에 해당한다 말이에요. 진로운이고. 이 금이 이제 본인한테는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인에 해당하는 거고 여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어때요? 또 이 8, 9월생을 만나게 되면 이 금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많아지면 어때요? 이 불이 꺼져버리겠죠. 이 불은 본인한테는 부인이라 그랬죠. 부인으로 인해서 내가 불이 꺼지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또 여자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깨지게 돼. 그 다음 돈도 잃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불이 약해지니까 이 불은 본인도 되지만 건강으로는 심장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러면 심장의 기운이 약해지니까 어때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이 기운이 있는데 갑자기 금이 강해져서 이 불이 꺼졌어. 그럼 이렇게 쾅쾅 쳐주는 게 어때요? 약해지겠죠. 이게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 쪽으로 피가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만약에 잠자리를 하게 되면 머리가 멍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다음 시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것도 악연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금이 강해지니까 어때요? 이 나무도 어때요? 칼로 뽀개는 거겠죠. 그럼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엄마에 해당하는 거죠. 엄마가 아프고 이런 사람하고 이제 같이 가까이 하거나 잠자리를 하게 되면 엄마도 아프고 문서가 깨지고 수입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이 목은 우리 인체에서는 어디라 그랬어요? 간에 해당한다 그랬죠.
신경계통에 해당한다 그랬죠. 근육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럼 메가리가 없겠죠. 불로 태어났는데 팔골생을 만나게 되면 내가 메가리가 없다. 또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 뭐 이것도 악연이겠죠. 근데 이것도 진짜 악연은 아니에요. 좀 있으면 이제 진짜 악연이 나와요. 그냥 평생을 살면서 뭐 조금 이렇게 악연은 조금 덜한데 진짜 악연을 구별하는 방법을 좀 이따가 이 8, 9월생이 진짜 악연이 되는 사람이 있어. 이건 제 방송을 들으시면 진짜 악연이 되는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 목하고 화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토가 있겠죠. 땅. 그러면 땅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금이 되게 많아. 근데 또 8, 9월생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금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렇게. 근데 그 나무가 어때요? 죽어버리고 불은 어때요? 또 약해지겠죠. 물도 녹물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태어났을 때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내가 연월 이래서 여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고철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어때요? 이 땅이 본인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형제가, 친구. 그 다음에 이 고철이 이제 여자 같으면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업체, 진로, 표현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남편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아버지, 재물.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 고철이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잠자리 하거나 같이 만나서 인연을 갖게 되면 어때요? 이 나무가 죽어버리면 자식을 낳으면서 어때요? 남편이 아웃되는 거예요. 이게 숙살기운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남을 죽여버린다. 남을 죽이면 어때요? 남편도 깨지고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이 다 깨버려. 이것도 악연이겠죠. 그 다음에 이 물이 녹물이 되겠죠. 그러면 돈이 어때요? 녹물이 된다는 건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불도 꺼지겠죠. 불은 본인한테는 어때요?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엄마도 나쁘게 된다. 그 다음에 금이 있겠죠. 이런 사주가 진짜 악연이에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사주가. 이런 사람은 절대 8, 9월생을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이죠? 흰색이 되게 많죠. 금이라는 건 흰색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제가 오늘 금할 이유가 이제 바이러스에 관한 거는 금기운 속에 있다 그랬죠. 이제 화가 들어와야지 이제 금기운이 녹으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국이 굉장히 막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진이 되고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제 유럽하고 이제 미국이 확진이 되는 걸 이제 물어보시는 문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왜냐면 중국은 땅의 나라라 토의 나라라 그랬죠. 중국의 서쪽은 어디예요? 미국이나 유럽이 금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는 확진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진짜 확진이 빨라지는 건 5월 5일에서부터 5월 14일까지는 미국이 금이 굉장히 강한 나라 유럽하고 이때는 사실은 출입금지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때는 엄청나게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바이러스를 또 퍼뜨릴 수가 있어요. 그때가 금이 굉장히 강한 시기예요. 4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5월 5일에서부터 5월 15일까지 이때가 이제 금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악연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런 사주가 7, 8월생을 만났을 땐 정말 악연이에요. 절대 평생을 두고 만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이런 사주가 이제 음력으로 7, 8월, 양력으로는 8, 9월생이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주는 금은 흰색이에요. 방향은 서쪽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이거 보세요. 금이 지금 4개나 있죠, 사주에. 내가 태어난 날이 금인데 여기에 금이 있고 여기에도 금이 있고 시에도 금이 있다. 그러면 금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큰 흙 속에 광석이에요. 금맥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물이 없어. 근데 불이 이만큼 있어. 땔감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금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이 이 토가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서, 공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이 자식, 관운, 직업, 명예, 법적인 문제, 성취관까지. 그 다음에 이 땔감이 이제 부인, 여자, 재물에 해당한다. 이 사주로 이제 크게 그림을 그리면 광산에 갔다 생각하면 돼요. 이 사주를 풀 때, 쉽게 풀 때. 그럼 이 사주는 광산에 가면 어때요? 큰 암석 속에 금맥에 가득한 금맥이야. 근데 보기에는 굉장히 좋겠죠. 그럼 얘를 쓰려면 어쨌든 불이 필요하겠죠. 용광로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포크레인을 퍼다가 용광로 이렇게 넣어야지만이 이 흙하고 금하고 분리가 돼야 이런 팔찌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사주에서는 불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용광로가. 그럼 이런 사주는 자식을 굉장히 아끼는 사주예요. 명예욕도 강하고 관운도 강하고 직업도 강하고, 그 다음에 이 불을 살려주려면 뭐가 있겠어요? 땔감이 세겠죠. 용광로를 이렇게 떼는 뭐 땔감이, 이 땔감이 이제 부인을 되게 아끼고 여자를 좋아하고 돈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돈 욕심이 많은 사주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8, 9월생을 만났어. 그럼 8, 9월생들은 대체로 어때요? 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8, 9월생이 많은 8, 9월생이 여자를 만났다. 음양조화를 갖게 되면 기가 40% 섞여요. 음양조화는 옛날 말로 이제 조선시대는 음양조화, 요즘은 이제 부부관계를 얘기하겠죠. 기가, 호르몬 안에 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섞인다. 그러면 이런 8, 9월생의 인연을 만나게 되면 이 금이 어때요? 더 많아지겠죠, 이렇게. 근데 금이 많아지면,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 아까 뼈, 기관지, 대장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러면 당장 디스크 걸리겠죠. 금이 많은데, 센데, 또 금이 많이 또 들어왔어. 그러면 이렇게 꽉 잡아주는 근육이 약해지니까 어때요? 근육이 이렇게 헐거워지면서 신경을 건들면서 어때요? 디스크에 걸리겠죠. 두 번째로는 어때요? 이렇게 금이 많은 사람들의 처음에 얘기했을 때 보통 그 8, 9월생들은 대체로 살찐 사람을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살찐 사람이 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금이 많냐? 이 금은 우리 인체에선 대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의 기가 센 거야. 그럼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대장에서. 그 음식을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전부 다 호르몬으로 바뀌어요. 이게.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정력이 센 거고, 지구력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게 이제 배출이 안 되면 살로 가는 거야. 그래서 대체로 이 금이 8, 9월생들은 대체로 좀 찐 편이에요. 근데 8, 9월생 여자를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어때요? 더 찌겠죠, 살이. 그러면서 어때요? 목 기운을 약하게 하니까. 칼이 들어와서 남을 치니까 어때요? 재물이다 이렇게 되겠죠. 부인도 있고, 재물도 있고, 디스크도 걸리고. 그 다음에 금이 많아지니까 이 철판 올려놓으니까 이 불이 어때요? 꺼지겠죠. 이 불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관운, 직장, 명예, 법적인 문제, 이게 다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깨지는 건, 이 불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한다 그랬죠. 심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어때요? 심장마비가 올 수 있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눈이 침침해지고, 멍해지겠지. 피가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게 늦어지니까. 그럼 쓰러질 수도 있다. 이게 진짜 악연이고, 이 사주는 절대 8, 9월생을 절대 만나면 안 돼요. 물론 제가 5편을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제 방송을 해드릴 텐데, 사주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본인 사주에 내가 태어난 날, 태어난 월, 요 2가지만 알면은 얼마든지 진짜 내가 평생을 두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은 이제 전화가 좀 많이 오세요. 오전에 주로 전화가 많이 오세요. 근데 오전엔 제가 전화를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예약 전화. 왜냐면 제가 4월 말까지는 예약 손님이 오전엔 다 차 있어요. 12시까지는. 그래서 대구 분들은 제가 웬만하면 전화를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제 대구 분들이 많이 전화가 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지방 분이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원하시면 제가 전화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12시 전에는 하지 마시고 12시 넘어서는 전화 상담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수도권은 전화 상담은 안 되고요. 이제 그분들은 다 오셔서 예약을 하셔야 되고, 만약 지방 분들은 이제 예약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구 분들이 이제 전화가 오시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구독자들하고 대구 화이팅 한번 할게요. 정말 굉장히 대구 분들은 꿋꿋하게 정말 그거를 다 이겨내시더라고. 정신력도 강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저하고 구독자들과 오늘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오늘이 일요일인데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화토 기운이 굉장히 강해져요. 화토 기운이 강해지면 바이러스가 수그러들어요. 소강 상태가 된다고. 그러니까 대구도 더 이상은 확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제 얘기 믿으시고 힘내세요. 화이팅! 대구 화이팅! 이만희 씨 추정분을 조금 해드릴게요. 원래는 1931년 양력으로는 9월 15일. 사주는 이제 신미, 정유, 계유. 그 다음에 이제 아시는 분이 문자로 제보가 왔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신천리에 좀 관계되신 분인데 제가 밝힐 수는 없고, 이만희 씨 생일 때 많이 참석을 해서 저도 이렇게 느낌이 딱 오는데 진짜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년을 하나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음력으로 이제 31년생은 똑같고, 음력으로 7월 13일이
정확한 생일 같아요. 이사주에서 운이 바뀌니까 제가 이만희 씨 노딱은 붙었어도 제가 이제 사주를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조금 수정을 해드릴게요. 근데 사주는 비슷하더라고요. 띠는 똑같이 신미고, 그 다음에 월이 이제 병신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이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만약에 틀렸으면 다시 다 봐야 돼요. 근데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연, 월, 일, 시, 그 다음에 연, 월, 일, 시. 태어난 날이 이게 같은 글자죠, 이렇게. 이 계일주의 특징은 제가 그때 이만희 씨 사주 풍고의 성격은 똑같아요. 이 계일주의 특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계일주는 예지몽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꿈을 꾸면 거의 한 4, 5일 후에 일어날 일을 거의 꿈으로 알려주는, 그래서 이런 계일주들이 무속인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계일주는 이제 뭐 어떤 무속적인 것보다는 사실 직감이에요. 직감하고 예지몽이 잘 맞고, 찬기운, 너무 찬기운이기 때문에 영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신병이 잘 걸리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계일주의 또 특징은 자기 속마음을 절대 약점되는 거나 핸디캡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안 좋은 일 있으면 혼자 입을 둘러쓰고 혼자 삭히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속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같이 사는 사람도 몰라요. 절대 자기 어떤 약점되는 거라든지 그런 행동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제 손님 중에서는 이 사귈 때는 절대 모른대요. 이 헤어져 봐야 내가 이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많이 주고 많이 이렇게 희생했지? 그러면 신천이 교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교인이 된 이상은 이만희 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나 신임이 다 있어요. 이 계일주의 특성이에요. 제 주변에도 이제 계일주들이 조금 있는데 겉보기엔 정말 뭐 착해. 그리고 막 되게 예를 들어서 배려도 잘해주고 나이 말도 잘 들어주고 정말 겉보기에는 성인군자예요. 근데 지내고 나서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많은 걸 줬지? 막 이렇게 되는 사주. 나도 모르게 난 뻔히 이 사주의 성격을 아는데도 빠져들더라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홀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건 이 계일주만의 그런 특성이에요. 뭐 사주는 이제 비슷한 그림이에요. 이 사주도 물로 태어났는데 이제 이 사주는 좀 녹물이 좀 더 많고 지하수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제방이 이제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사주에 이제 목은 없고 화만 있다 이 말이 햇볕만. 이 사주의 그림은 이 사주도 그림이 똑같이 나와요. 희한하게 이 생일이 틀린데도 이 사주도 똑같은 물인데 여기에는 이제 금 지하수가 두 개인데 지하수가 하나예요. 근데 월에 하나 있으면서도 이 천간에 이렇게 투출이 됐기 때문에 지하수가 많다 이렇게. 근데 이 사주는 제방이 하나지만은 저긴 제방 땅이 두 개가 있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목은 없어요. 거기에 햇볕이 있다 이렇게. 이 사주는 마이너스 햇볕이 있지만 이 사주는 플러스 햇볕이 있다. 그러니까 재물이 좀 더 많은 사주예요. 원래 이 두 사주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사주가 더 재물이 많다 이렇게 보는. 그러면 이 물이 이제 본인에 해당하는 거고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이 지하수가 이제 이 이만희 씨의 모친이에요. 엄마, 문서, 홍보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화가 이제 부인이에요. 여자고 재물이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이 나무가 이제 진로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업자. 그러면 이 사주는 어때요? 이 녹물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물이 어때요? 자꾸 녹물하되겠죠? 그러면 햇볕으로 이 물을 맑게 해줘야 되니까 지금 이 사주에서는 이 햇볕이 절제적으로 필요한 사주예요. 그럼 햇볕이 필요하니까 부인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여자를 되게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홀리는 능력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그러니까 여자 하나보다 어때요? 많을수록 좋겠지. 많아야지 어때요? 이 물을 정화를 잘 시켜줘서 그 여자한테 돈을 이렇게 잘 이익을 보는 사주다. 그 다음에 이 나무가 필요하겠죠. 불을 이렇게 뗄감이 있어야 되니까. 이 나무는 이제 본인한테는 사업체고 아랫사람이에요. 그럼 밖에 나가야 돈이 생기겠죠. 한 곳에 머무르진 않는다는 얘기지. 밖에 나가야 이 불을 만드니까. 뗄감으로서 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노상계 돌아다니는 사주겠죠. 돌아다녀야지 어때요? 이익을 보는 사주다. 근데 지금 운을 보니까 지금은 86세에서 이제 전에 본 거하고 운은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지금 정해더라고. 그러면 이 86세 이게 4년이니까 86, 87, 88, 89세까지는 86, 87, 88, 89, 89까지는 불이 들어왔었어요. 햇볕이
이게 굉장히 강해 60%짜리가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제복이 아주 굉장히 많았겠죠. 없는 이 불이 이 사람한테는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자, 재물 이런 게 이제 막 배운이 크게 들어왔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가 제일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해수에는 뭐가 있냐면은 지장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역학자들이 이제 보는 건데 무갑임이 있어요. 현재는 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게 92세까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물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면서 어때요? 재물도 잃고 치매도 생길 거고 아웃된다 그랬죠? 그거는 이사주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땅이 들어와서 이 물을 좀 어느 정도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무도 키울 수 있는 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우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가 이제 경자년이죠. 올해는 금기운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올해는 어때요? 이 금이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도 지금 만약에 양력으로 8, 9월생의 여자를 만나게 되면 악연이 되겠죠. 이렇게 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악연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8, 9월생이 악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이 많으면 지하수가 녹물이 막 올라오겠죠. 이렇게. 녹물이 올라오게 되면 그런 여자를 만나면 살이 찌겠죠. 그러다 목이 약해지니까 어때요? 디스크에 걸리겠죠.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이 걸릴 수가 있어요. 얘가 너무 강해지면 과유불급이라 그랬죠. 너무 기가 센데 또 기가 또 8, 9월생의 기운이 또 들어오게 되면 과유불급이라서 그게 이제 이런 게 이만희 씨한테는 8, 9월생이 진짜 악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이제 제가 한 5회 정도 방송하면 진짜 악연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역학 공부를 하나도 몰라도. 그렇게끔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릴 거거든요. 달별로. 이제 본인이 해당하는 달만 보시지 말고 제 거는 이제 다 봐야지 진짜 악연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공부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일반인들이 최소한 악연은 이제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제 방송을 좀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근데 제가 이제 나쁜 방송을 안 하는데 자꾸 노딱이 붙더라고요. 뭐 코로나 짤만 붙고 이만희 짤만 붙으면 노딱이 붙어.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가 뭐 그게 뭐 나쁜 방송은 안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그런 게 좀 방송하는데 조금 힘드네요. 사실은 그런 거 이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더 이렇게 방송하는 게 더 힘들고, 사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이것도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유익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건데 신경 많이 써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도움이 되겠다.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이제 역학을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귀인 찾는 법이라든지 평생에 이런 사람을 만나야 내가 귀인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그것도 시리즈로 악연 이제 5편 끝나고 나면 정말 나한테 귀인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 하는 거. 그것도 이제 한 5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달별로 내가 몇 월 달에 태어났는데 몇 월 달하고 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악인이 되는 사람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8, 9월생이 진짜 악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은 달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양력으로 8, 9월생에 태어나서 원숭이 띠하고 닭띠가 8, 9월생한테는 진짜 악연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진짜 내가 몇 월생이든지 띠만 이제 딱 이게 나한테 진짜 악연이나 하는 거를 제 방송이 5회 정도 시리즈를 보고 나면 본인이 진짜 어떤 몇 월생이나 무슨 띠가 나한테 악연이 되는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확실히 악연이 되는 사람 알았죠. 오늘은 닭띠하고 원숭이띠의 8, 9월생이 또 8, 9월생을 만났을 때가 진짜 악연이에요. 그건 제가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런 게 다 깨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주 무시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는 결혼해가지고 3개월 만에 쓰러진 사람도 있어요. 이런 악연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손님 중에서 어떤 여자분은 빼빼 말랐었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서 8개월 만에 12kg가 쪘어요. 그것도 악연이에요. 금이 많은데 또 금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이렇게 잘 보시면 정말 악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5회에 걸쳐서 본인 이제 띠하고 월만 알아도 악연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방송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